주 시행되는 부산 경마를 재미있고 깊이 있게 분석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뷰앤프리뷰의 진행을 맡은 박혜원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금주 시행되는 부산 경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지난주 경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금요일 10개 경주, 일요일에 6개의 교차 경주가 시행이 됐습니다. 지난주는 저배당과 중배당이 주로 형성되었던 경마 주간이었는데요. 금요일 1경주에서는 경주 전까지 가장 큰 인기를 모았던 유로공주와 미호가 나란히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복승식 2배, 쌍승식은 3.7배로 양을 통틀어서 가장 낮은 최저배당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금요일 9경주에서는요, 경주전까지 가장 큰 인기를 모았던 파이브폴드가 입상에 실패를 하고 프라임 레이스, 영광의 파크, 난다도리가 나란히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192.6배로 가장 큰 삼복승식 배당을 형성하면서 경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돌아오는 9월의 첫 번째 경마주간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리뷰앤프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어떤 경주마를 주목해야 될지 첫 번째 코너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 코너는 제것마를 찾아라 코너입니다. 공백이 길었던 휴양마를 비롯해서 심판 처분을 받은 경주마들까지 얼마나 경주력을 회복했는지 낱낱이 분석해봅니다. 이번 시간 해설에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는 복귀의 정석 이태복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태복입니다. 네, 오늘 제것마를 찾아라 시간을 주목해야 될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일까요? 네, 자, 금주 추천드리는 제것마필은 구조 양귀선마방의 담양장군이라는 마필입니다. 보통 이제 좀 골절이 났던 마필들, 아무리 좀 강했던 마필들도 골절이 나면은 이제 복귀전에서 좀 강하게 추천드리기가 좀 힘든 그러한 상황인데, 이 담양장군도 지금 골절이 나면서 이 골편제거 관절경 수술을 받은 마필이거든요. 네. 다리에 좀 칼을 댄 그러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이 워낙에 좀 센 마필입니다. 마필 자체가. 그리고 주행 제겁 내용을 보니까 골절난 마필이 아닌 듯한 그러한 아주 좋은 제겁 내용을 보여가지고 이번에 그 금요경마 7경주에 1000m 그것도 또 단거리 레이스에 나오는데 이 마필이 스피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좀 입상할 수 있는 전력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 모마가 마리나디 쉐본인데 그 예전에 그 서울에 그 34조였던 신우철 마방에 푸른 미소라는 마필이 있었거든요. 네. 그 마필이 단거리에서 그야말로 셌던 암말입니다. 그리고 내사랑 담양, 그리고 지금 부경에서 또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담양태양, 이러한 마필들이 목의 형제 마필인데, 이 모마 마리나디 쉐본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혈통적 기대치도 있는 마필이고요. 한 가지 이 마필의 좀 단점이 타 마필들을 이렇게 넘어서서 이기면 좀 안 뛰려고 하는 모습을 종종 보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편성을 보니까 빠른 선행 마필들이 이두가 있습니다. 이 쾌한 탄생과 마이 앨리스, 어떠한 편성이 갖다 놔도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빠른 선행마들이 있고, 또 이 마필들이 뭐 사콘도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좀 길게 뻗어주는 마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개상에서도 이 담양장군이 선행 가는 것보다는 좀 강선행만 하나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가 좀 더 이 마필 특성상 맞다 이렇게 봤을 때 이번에 뭐 복귀 전부터 바로 입상할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담양장군은 지난 2월 12일 경주를 끝으로 골편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장기 휴양에 들어갔는데요. 지난 8월 4일에 다시 재검을 받았습니다. 주행신사 내용 당시 어땠나요? 네, 자 10번 게이트 다실바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다실바 기수는 이제 금주에 그 서울에서 대상경주가 있거든요. 암말 대상경주 거기에 네. 출전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기수가 기승을 할 걸로 보이고요. 선행, 그러니까 스피드 좋은 마필답게 주행 심사도 빠른 스피드를 보이면서 선행으로 주도를 하고 있고요. 초반 600m 타임이 36초 5입니다. 거의 실경주 페이스로 뛰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직선에서도 큰 추진 없이 상당히 여유롭게 뛰는데도 마필 걸음이 쭉쭉 살아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 마필이 이기면은 조금 마필이 덜 뛰는 그러한 좀 단점은 있는 마필인데, 1000m 레이스에 나왔다는 거는 뭐 복귀 전부터 강한 승부가 예상이 되고요. 지금 주행 심사 내용이 워낙에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 주행 심사 정도의 경주력 다시 실전에서 보여준다면 뭐 넉넉하게 입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뭐 전개도 크게 어려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워낙에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뭐 쾌한탄생이나 마이앨리스 뭐 한두 선행 보내놓고 바로 따라가는 그러한 전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담양장군 골절이 났던 그러한 마필이긴 하지만 금주 상당히 좀 강하게 봐야 되는 재건 마필입니다. 네, 담양장군은 1분 1초의 기록으로 가볍게 주행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주에는 1일 금요일 1000m로 펼쳐지는 7경주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번 복귀전에서 담양장군이 어떤 경주력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복귀를 중심으로 금주 시행되는 경주를 분석하는 베이스온 리플레이 코너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2개 경주, 일요일 2개 경주를 각각 분석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1일 금요일에 시행되는 8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자, 금요경마 제8경주 국내산 4등급 12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가 이렇게 아주 강마로 평가받는, 그러니까 뭐 강축으로 팔릴 그러한 마필은 없고요. 고루 좀 팔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기본 배당 자체가 좀 높게 형성이 되는 그러한 레이스인데, 우선 뭐 1200 단거리 레이스다 보니까 슈퍼짱짱이 뭐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좀 주목을 많이 받을 걸로 보이고요. 네. 최근에 좀 기복 없이 꾸준한 걸음을 보이고 있는 8조 토마스 마방의 영광의 컨트리, 요 두 마필이 좀 근소하나마 인기 1, 2위권으로 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최근에 선전하고 있는 퍼스트킹, 그리고 직전에 오랜만에 우승을 차지했던 영광의 신화, 그리고 직전에 의외로 이 단거리에서 추입으로 입상을 했던 마필이 해피사운드거든요. 근데 이 마필은 스피드와 뚝심이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처음 같아요. 이렇게 탄력적으로 올라와서 추입으로 입상한 거는 직전 경주가 처음 같은데, 어쨌든 좀 걸음의 변화를 크게 보였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 발키리도 최근에 꾸준히 좀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임펜션 더 마린, 뭐 포스타, 좀 도전세 마필들도 좀 주목을 끌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기본 배당 자체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요. 충마만 잘 선정하고 앞쪽에서 때려나면 큰 한수가 예상이 되는 그러한 레이스입니다. 네, 이번 경주는 특별한 강마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혼전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아무래도 단거리에 적합한 영광의 컨트리와 슈퍼 짱짱이를 인기 1, 2위로 꼽아주셨습니다. 그 이외에도 퍼스트킹과 영광의 신화 등 다른 도전세 마필들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번 경주에서 어떤 경주마를 가장 주목해봐야 될까요? 네, 추천드리는 마필은 8조 토마스 마방의 영광의 컨트리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보여준 걸음보다 앞으로 보여줄 걸음이 더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좀 마필이 힘이 올라왔어요. 예전에도 좀 입상은 했지만 뛰는 걸 보면 다리에 좀 힘이 덜 실리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뛰는 거 보면 또 힘도 많이 올라와 있고, 직전에도 좀 무리한 좀 빠른 페이스로 외곽 전개를 했는데도 직선을 뚝심을 발휘하면서 입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편성이라면 뭐 영광의 컨트리가 좀 기복 없이, 경주마들이 좀 기복 있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잘 뛰다가 그 다음 경주에 의외로 또 졸전을 펼치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이 영광의 컨트리는 꾸준히 자기 걸음을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편성이라면 영광의 컨트리의 연투가 좀 유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직전 경주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게이트 조성공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주는 뭐 6번마 최강드림이라는 강축마가 서 있었고요. 최강드림이 약간 좀 스타트가 좀 늦으면서 원래 좀 앞에 가는 마필인데 스타트가 약간 늦으면서 좀 추입 성향으로 탔고요. 자, 영광의 컨트리는 최외곽 게이트다 보니까 뭐 시종 밀어붙이면서 좀 자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 선두권이 상당히 두텁게 형성이 되면서 사열 외선을 도는 그러한 좀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한 전개를 펼칩니다. 지금 그 빨간 모자, 그러니까 3번마 구던맨, 지지난주에 제가 좀 그 비인기만데 이 코너에서 추천을 드려서 좀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좀 배당을 내줬던 마필인데, 이 구던맨이 이때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앞선 전개를 펼치면서 상당히 좀 빠른 페이스가 진행이 됐고요. 자, 영광의 컨트리가 여기서 좀 구던맨에게 좀 뒤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었는데, 라스트에 다시 좀 뚝심을 발휘를 했습니다. 이 경주를 보면은 그 영광의 컨트리가 제대로 페이스 안배를 하고 뛰질 못했습니다. 뭐 자리 잡는 과정에서 좀 무리한 전개를 펼쳤고요. 그러다 보니까 쉬어가지 못하면서도 직선에서 상당히 뚝심 있는 그러한 걸음을 보였습니다. 요번에 조금만 좀 페이스 안배를 더 해준다면 훨씬 나은 걸음이 예상이 되는 마필이고요. 최근에 뛰는 걸 보면은 스피드, 뚝심 모든 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둬야 되고, 이 정도 편성이라면 연투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영광의 컨트리는 직전 경주에서 2위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뚝심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1일 금요일에 시행되는 10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금해경마 마지막 경주 제 10경주입니다. 2등급 1200m 단거리 레이스입니다. 자, 출전 등록은 돼 있는데 지금 고체온증 병력으로 인해서 조교를 안 하고 있는 마필이 이제 펄린입니다. 만약에 출전을 한다면 충마로 팔릴 수 있는 마필인데 이제 출전을 안 하는 그러한 마필이고요. 인기를 끌 마필은 이제 최근에 거의 기복 없는 걸음으로 매번 입상을 하고 있는 마필이 이제 세기강자거든요. 네. 이 세기강자는 이제 서울 예전에 단거리 최강이었던 청구라는 마필과 좀 목의 형제 마필이라 항상 관심이 가는 마필이고요. 그리고 아이원이 직전 3등급 레이스 그리고 직전 2등급 승급전에서도 워낙에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세기강자와 아이원 이 두 마필이 인기 2강으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고요. 여기에 꾸준히 추임력 보이고 있는 카우보이 캡틴, 그리고 아주 최강도 상당히 센 마필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좀 부담 중량이 조금 높아요. 57kg 부여를 받았는데 어쨌든 기본기상 아주 최강도 좀 관심을 많이 둬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 그리고 이제 앞에 가는 마필 단거리다 보니까 이제 선행 나가는 마필 중에 이제 블루스톰, 럭키타임, 영토대왕 요 세 마필이 선행 유리형 마필인데, 이 중에서도 럭키타임은 지금 이제 공백 이후에 서서히 예전 기량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영토대왕은 아무래도 좀 이게 앞마리여서 그런지 마지막 뚝심 싸움에서 항상 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토대왕보다는 좀 블루스톰이 선행을 가면 라스트까지 버틸 수 있는 복병세 마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기 2강은 세기강자 아이원, 그리고 이제 강한 도전세 마필이 아주 최강 카우보이 캡틴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복병세 마필로는 블루스톰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1200m 단거리 경주인데요. 아이원과 세기강자를 인기 양강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 이외에도 카우보이 캡틴과 아주 최강을 도전세 마필로 꼽아주셨고요. 그리고 블루스톰도 이번 주 복병 마필로 꼽아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경주만은 어떤 경주만가요? 네. 자, 21조 민장기 마방의 아이원이라는 마필을 거의 충막감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단거리 레이스라 이 상위 등급에서는 이 단거리는 약간 전개가 원활치 않거나 스타트가 약간 늦거나 이러면은 회복하기가 좀 힘든 그런 단거리 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아이원의 불안 요소가 바로 그 점이거든요. 약간 스타트 시에 이제 본격적인 주행까지 약간 텀이 있어요, 마필이. 그러다 보니까 그 텀 때문에 좀 전개가 꼬일 가능성도 있고 그것 때문에 좀 무너진 적도 있고, 그런데 워낙에 이 중속이 좋습니다. 약간 늦지만 밀고 나오는 중속이 좋고, 그리고 직선 탄력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러한 좀 전개상의 불안 요소가 약간은 있지만 능력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마필이라 아이원은 저는 1등급에 올라가서도
상당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 상당히 센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I1을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고요. 직전 경주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게이트 최시대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I1입니다. 이 전경주 3등급 1200 레이스에서 막강한 기량을 보이면서 아주 여유승을 했었던 마필이다 보니까 이 경주에서도 이제 지금 12번 최외곽에 있는 파티어 게인이 강축으로 팔렸던 레이스에서 인기 2위로 팔렸던 마필입니다. 초반이 약간 텀이 있다 보니까 뭐 중음이 전개를 했고요. 인기 1위였던 마필 파티어 게인이 의외로 좀 발주가 안 좋았는데 정말 유현명 기수가 자리를 잘 잡아냈습니다. 초반에 좀 밀어붙여서 선행마군 바로 뒤 최적 선입 전개를 하는 모습을 지금 파티어 게인이 보이고 있고요. 자, I1은 뭐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좀 앞선하고 거리를 조금씩 좁혀오는 그러한 전개를 곡선주로 해서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마필이 워낙에 그 직선에서의 그 탄력 자체가 너무나 막강한 그러한 마필입니다. 이 경주에서도 막강한 탄력을 보이면서 앞서가는 파티어 게인과 목 차이까지 좁혀오거든요. 근데 이 3등급 레이스에서 보면은 아주 그냥 한 수 위에 그 능력을 확연히 보여주는 그러한 직선 탄력을 보입니다. 지금 라스트에서 이제 한 200m 남겨놓고 강한 추진을 하면서 파티어 게인과 급속하게 거리를 좁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상 좀 우승까지도 내다볼 수 있었던 그러한 탄력이었는데 역시 뭐 파티어 게인이 워낙에 센 마필이다 보니까 목 차이로 잡아내질 못하면서 이착을 했는데 1400 경주 기록이 1분 26초 2고요. 1200 도달 타임이 1분 13초 3입니다. 상당히 잘 뛴 경주 내용이고 기록도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 이번에 좀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버티는 그러한 레이스 흐름이 예상이 됐는데 그러더라도 이 I1의 탄력이라면 충분히 직선에서 한 5, 6마신 뒤에 있어도 직선에서 충분히 잡아챌 수 있는 그런 탄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I1을 좀 충막감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I1은 직전 경주에서 목 차이로 아쉽게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승급전에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3일 일요일에 시행되는 부산교차 5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일요경마 제5경주 혼합 3등급 1800m 레이스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19조 김영관 마방의 슈퍼매치가 직전에 입상을 했기 때문에 좀 강한 인기를 끌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킹더그레이는 직전에 이제 게이트 이점을 제대로 살리면서 모처럼 만에 선전을 한 마필이라 이 마필도 좀 인기를 끌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직전에 슈퍼매치에게 아쉽게 약간의 차이로 지면서 3착을 했던 스피드마크, 킹더그레이, 슈퍼매치, 스피드마크 이렇게 세 마필이 인기 3강을 형성하는데 도전세 마필도 뭐 구말리를 필두로 좀 만만치 않은 그러한 전개라 이렇게 세 마필에게 압도적으로 이렇게 인기가 몰리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세 마필이 조합으로 들어와도 괜찮은 배당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러한 레이스입니다. 네, 이번 경주에서는 킹더그레이와 그리고 슈퍼매치 스피드마크를 인기 3강으로 꼽아주셨습니다. 하지만 구말리를 비롯해서 도전세 마필들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이번 경주 어떤 경주마를 가장 주목해봐야 될까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13조 강병원 마방의 스피드마크입니다. 직전에도 이 마필이 이제 거리 경험이 1800이 없었음에도 제가 직전에도 좀 세게 봤던 그런 마필인데 최근에 보면은 컨디션이 완전히 올라와 있고요. 걸음 자체도 상당히 날카로운 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에도 좀 뭐 터프 컨트리 슈퍼매치 좀 센 마필이 있었지만 이창래 입상도 가능하다 해가지고 좀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마필인데 아쉽게 좀 거리 경험이 없던 부분 그리고 전개를 보면 페이스가 너무나 느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앞에 가는 두 마필이 걸음이 전혀 쓰질 않으면서 아쉽게 목 차이로 3착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창래 입상이 좀 유력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 스피드 마크를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직전 경주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게이트 사토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까지 계속 단거리만 뛰다가 이제 1800 첫 도전하는 그러한 입장이었고요. 이 경주에서 이제 김영관 마방의 슈퍼매치, 지금 조인권 기수가 기승해서 선행을 나가는 그런 마필인데, 사실 스피드마크가 뭐 선행을 나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초반 스피드였고요. 7두의 단촐한 편성이고, 뭐 슈퍼매치나 이 스피드마크나 다 1800 첫 도전이다 보니까, 좀 페이스가 상당히 느렸습니다. 압박하는 마필도 없다 보니까, 슈퍼매치가 선행 가서 마음 놓고 그냥 4코너까지 아주 느린 페이스로 선행을 이끌었던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지금 앞선을 장악한 마필 두 마필이 이제 터프 컨트리 슈퍼매치인데, 이 마필들이 그대로 그냥 1, 2등으로 끝났어요. 보통 레이스가 4코너까지 1, 2등 온 마필이 끝까지 1, 2등을 지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일어나는 경우가 좀 앞에 가는 두 마필이 좀 센 마필인데 페이스가 느렸을 때, 그러니까 충분히 안 배우고 가면 뭐 두 마필 다 뻗어버리니까 뒷선의 마필들이 잡아채지 못하는 그런 레이스가 많은데, 이 레이스가 바로 그런 전형적인 느린 페이스에서 앞선 두 마필이 그냥 땡땡 굳는 그런 레이스였습니다. 5번마가 이제 조성권 기수의 화이트 캐슬인데, 그 전 경주에 상당히 잘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에서도 좀 인기마로 팔렸는데, 이 마필 적응에 실패를 했고요. 자, 직선에 접어들자 이제 4번, 6번 두 마필이 충분히 안배를 했기 때문에 뻗어나가는 그러한 걸음이었고, 스피드마크도 상당히 날카롭게 탄력 발휘를 했는데 좀 아쉽게 그 목 차이로 3착에 그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경주 이전의 경주를 살펴본다면 입상 여부를 떠나서 직선에서 걸으면 매번 제대로 살아나왔고요. 또 진로가 막히면서 아쉽게 또 입상에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스피드마크의 걸음을 보면 완전히 컨디션도 올라왔고, 걸음 자체의 완성도도 상당히 높아졌고, 탄력도 제대로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직전과 같이 그렇게 느린 페이스는 아닐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면 슈퍼매치도 한번 이겨볼 수 있는 마필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피드마크는 직전 경주에서 목 차이로 아쉽게 3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직전 경주의 아쉬움을 달랠 만한 경주력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경주는 3일 일요일에 시행되는 부산교차 6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1호 경마 제6경주 1등급 1200m 단거리 레이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직전에 의외로 강한 인기를 끌면서 좀 전개가 좀 안 좋았어요. 좀 앞에도 갈 수 있는 마필인데, 김현준 기수가 처음 타다 보니까 좀 전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서 걸음을 많이 남기고 왔던 19조 김영관 마방의 무패라는 마필이 좀 충마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여기에 이제 3세마로 빠르게 1군까지 올라온 투투랩터도 뭐 단거리에서는 좀 먹어주는 그러한 마필이고요. 다크스트나이트 직전에 좀 아쉽게 3착인데, 이 마필도 단거리에 상당히 센 마필입니다. 직전에 인기는 없었지만 충분히 선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 각별한을 제가 좀 개인적으로 상당히 세게 보는 마필인데, 아직까지는 예전 좀 컨디셔닝, 그러니까 복귀 처음보다는 분명히 올라와 있는데 예전 그 컨디션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마무리 조교까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마필이고, 그리고 복병마로는 이제 배다리 보배, 이 마필이 예전에 그 1등급 그 대상 경주에서 외상 강마들하고 아주 막강한 기량을 보이면서 대등한 경주력을 보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좀 너무 인상적이어서 계속 추천드리고 있는데, 의외로 좀 못 뛰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 걸음이 나온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고요. 또 가속 엔진도 최근에 전혀 이착내 입상을 못 하고 있는데, 요번에 한번 단독 선행을 나갈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그래서 가속 엔진까지 추천을 드리겠는데, 무패를 축으로 좀 후착과는 혼전도가 높은 그런 레이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김영관 마방의 무패가 가장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그 이외에도 단거리에 강한 투투랩터와 다크스트나이트를 꼽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각별한도 이번 경주에서 재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이 점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배다리 보배와 가속 엔진도 도전세 마필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주 굉장히 혼전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떤 경주마를 가장 주목해봐야 될까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29조 문제복 마방의 가속 엔진입니다. 이 마필이 상당히 빠르게 승수를 쌓았어요.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1등급을 올라왔거든요. 근데 또 1등급 첫 무대에서도 상당히 좋은 경주력을 보였는데 그 다음에 넥스트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좀 컨디션 문제 같아요. 컨디션이 그러니까 예전에 좋았던 그거에 많이 못 미치는 모습으로 계속 예시 상태에 보이고요. 직전에도 그 컨디션에는 좀 못 미쳤지만 그래도 약간은 좀 호전세를 보이는 그런 컨디션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훈련 과정을 보니까 그래도 많이 좀 회복된 컨디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직전 복귀 내용도 한번 해볼만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선행 유리형 마필인데 그동안 좀 앞선이 상당히 빠르고 치열하고 이런 흐름 속에 뛰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편성상 좀 더 이렇게 선행을 장악하고 좀 더 페이스 안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편성입니다. 그래서 이 가속 엔진이 모처럼 만에 입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직전 경주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게이트 조인곤 기수가 기승한 마필이 가속 엔진입니다. 자, 이 경주는 뭐 1번 게이트에 같은 문제복 마방의 페르디드 포머로이가 좀 컨디션이 완전히 살아난 마필이다 보니까 아주 강하게 팔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스타트와 동시에 뭐 1게이트에 페르디드 포머로이가 빠르게 선행을 장악해 나갔고요. 그리고 3번마 가속 엔진이 바로 따라가는 그러한 전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상당히 페이스가 빨랐습니다. 이 페르디도 포모로이가 뛰는 레이스는 이 마필이 워낙에 좀 도주성 선행이다 보니까 페이스가 빠를 수밖에 없고요. 그 빠른 페이스를 전혀 무리 없이 그냥 잡고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측에서 바로 따라가는 마필이 다크스트 나이트, 이번에 같이 편성이 된 그러한 마필이고요. 그리고 지금 외선에서 이제 계속 밀면서 따라가고 있는 마필이 이제 9번마 무패입니다. 이번에 좀 축으로 팔릴 걸로 예상이 되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직선에 접어들어서 뭐 페르디드 포모로이는 빠르게 내빼고요. 가속 엔진도 잘 따라갔습니다. 잘 따라가는데 한 300m 남겨놓은 시점에서 이제 발을 바꾸면서 좀 마필이 균형을 잃었습니다. 이때 탄력이 많이 죽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 부분만 좀 매끄럽게 해결을 했다면은 한번 2차 입상도 충분히 한번 해볼만 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2, 3차 간 마필들 그리고 추이부를 올라왔던 무패와 큰 착차 없이 5착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은 선행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 페이스로 쭉 가고 이때 보여줬듯이 답보 변환하다가 한번 주춤했거든요. 그러한 부분만 잘 해결을 한다면 충분히 한번 입상에 도전할 수 있는 전력으로 가속 엔진을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속 엔진은 직전 경주에서 인기도 이상의 활약을 펼치면서 5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입상까지도 성공할 수 있을지 경주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신마 포커스 코너입니다. 금주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들 중에서 새벽 훈련 내용이 우수한 신마를 선정해서 분석해 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 해설에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는 새벽 훈련 전문가 강호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강호입니다. 2017년에 이제 9월에 첫 번째 경마 주간으로 들어갑니다. 뭐 야간 경마도 끝났고 이제 휴장기도 다 끝났고 본격적인 이제 가을의 경마로 들어가는데, 자, 아무쪼록 이번 주 좋은 결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환절기로 좀 넘어갑니다. 뭐 건강에 유의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라면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국내산 신마로 27조 소속의 썬더스트럭을 선정해 주셨는데요. 먼저 썬더스트럭의 혈통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썬더모카신의 자마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이 썬더모카신의 자마를 딱 한 마리를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이 썬더돔이라는 마필이 있었습니다. 입상을 또 우연찮게 또 잘 해줬고요. 이 썬더모카신이라는 마필은 AP 인디 계열의 혈통입니다. 방송을 꾸준히 같이 하셨던 분들은 이제 AP 인디 계열하면은 이제 중장거리 혈통이다. 자, 이런 느낌이 좀 이제 오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AP 인디 계열의 AP 워리어 자마의 계열이고요. 이 AP 워리어라는 마필 자체가 이 단거리 적성의 모마와 같이 조합이 되면서 이 썬더 모카신이 탄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썬더 모카신이라는 마필은 단거리 쪽에 좀 강점이 있는 그런 마필로 이 해외에서는 아주 두드러진 성적은 나타내질 못했습니다. 해외에서 한 1년 정도의 시수마 활동을 한 후에 이 국내의 이 페가수스 쪽에서 도입을 시키면서 시수말로 이제 도입을 됐는데요. 2014년부터 교배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단거리 적성에 좀 강점이 있는 그런 혈통이기 때문에 이 마주 쪽이랑 이 조기사님들 쪽이 좀 선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혈입니다. 국내에서는 이 단거리 쪽에서 순발력을 바탕으로 띄워주는 그런 혈이기 때문에 데뷔 교배를 이제 시작하자마자 뭐 1년에 한 60번 정도, 50에서 한 60번 정도의 교배 활동을 시작을 했고, 이제 2017년 되면서 이제 신마들이 이제 탄생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데뷔를 서서히 좀 해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많은 마필이 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마필은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조기성숙형의 단거리 적성의 혈통으로 보고 있고요. 향후에 좀 모마 쪽에서 이 중장거리 혈통과 교배가 다시 됐을 때 이 장거리 쪽으로까지 적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꽤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AP 인디 계열의 AP 워리어 이 라인 자체가요, 이 북의 우성입니다. 이 북의 우성이 좀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향후에 좀 중거리 정도, 그 후에 좀 사양 관리가 좀 잘 되면서 이 중장거리로 나서는 마필들이 아마 몇몇 도 생기고, 대부분이 이제 중거리 정도의 이 스프린터 계열의 혈통으로 마필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마필로요. 이 썬더 스트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썬더스트럭의 혈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리고 썬더스트럭은 지난 7월 22일에 받은 주행심사에서 1분 3초 3의 기록으로 주행심사를 통과했는데요. 주행심사 내용은 어땠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9번 게이트에서 유연명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발주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외곽 쪽이었지만 좀 손쉽게 선두권에 가세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인게이트 2점으로 4번 코리아 엔젤이 좀 빠르게 붙으면서 그래도 경합성으로 약간은 초반에 좀 흘러갔습니다. 유연명 기수는 뭐 여기서 긴장하지 않고요, 그대로 마필 가는 대로 그냥 차분하게 말몰이를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450km대의 크지 않은 마체인데 목스힘도 부드럽고요, 발스힘도 단거리 적성이라고 봅니다. 4코너 돌아 발바꿈도 원활하게 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 안쪽으로 약간 기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유연명 기수가 차분하게 제어 체근해 가면서 레이스를 풀어가고 있고, 별다른 추진이 없었습니다. 지금 안쪽으로 조금 기대는 부분만 이 유연명 기수가 좀 신경을 좀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 왼쪽 측측을 한번 대면서 탄력을 좀 붙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좀 여유롭게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네, 썬더스트럭은 주행심사에서 2세마답지 않은 근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썬더스트럭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새벽훈련 내용까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썬더스트럭이라는 마필은 주행검사 때 내용 보셨다시피요, 이 순발력을 강점으로 갖고 있는 그런 혈통의 주행검사 때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450km대의 크지 않은 마체이기 때문에 이 몸싸움이 향후에 벌어진다면 위험할 수가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장거리 쪽에서는요. 자, 그렇지만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단거리 한 1200, 2300 정도에서는요, 충분히 자기 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훈련 시에 근성도 괜찮았고, 약점이라면 조금 거리 적성이 좀 짧다는 거, 그거 하나인데, 향후에 좀 마필들이 좀 다수 자마들이 좀 배출이 된다면 향후에 좀 어떻게 뛰는지 행보를 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마필로 보입니다. 월요일 날은 4등급의 Better Than You와 강하게 좀 병합하면서 이 외열 쪽에서도 밀리지 않는 근성 잘 발휘해주고 있었고요. 이 지난주부터 구보량을 많이 올리면서 컨디션 잘 조율한 만큼 이번 주 데뷔전이 기대가 되는 마필로 이 6등급의 썬더스트럭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썬더스트럭 굉장히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데뷔전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금주 시행되는 대상 경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는 3일 일요일에는 서울에서 구경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사배 오픈 대상 경주가 시행이 되는데요. 먼저 이번 경주의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는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제주도지사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상금이 3억 5천만 원입니다. 작년보다는 5천만 원의 상금이 더 늘어났고요. 이 마필은 3세 이상 암말 레이스입니다. 좀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한번 딱 정리를 좀 암말 레이스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퀸즈 투어, 이 퀸즈 투어가 이 외산마, 국산마의 이 5세 이하 대상 경주입니다. 이 퀸즈 투어가. 그리고 이 트리플 티아라 레이스가 또 있죠. 이 트리플 티아라 레이스는 국내산 마필의 3세 암말들. 여기에 나머지 마필들이 지금 남아있는 게 있죠. 3세 이상 마필들의 국내산 마필의 접전 레이스, 이 대상 레이스가요. 이 제주 도지사배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교집합은요. 이 3세 암말이 됩니다. 이 트리플 티아라 레이스에 나섰던 마필들은 전부 다 퀸즈 투어라든지 트리플 티아라 그리고 제주 도지사배 나설 수 있는 조건이고요. 그리고 3세 이상의 암말, 국내산 암말들의 접전 레이스로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우승마는 인디언 스타입니다. 29조와 이번에 19조가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작년 레이스가 조금 19조에서 의지가 좀 빠졌습니다. 이 오뚝오뚝이라는 마필이 있었는데 그 마필이 모두 다 거의 경마 팬분들이 한 90% 이상이 선행을 간다. 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선행 트라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올해도 출전하고 있는 이 인디언 스타가 외열 쪽에서 가볍게 선행을 나섰고 버티면서 이 작년 제주 도지사배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1400m 별정 A형으로 펼쳐지는 그런 레이스고요. 별정 A형이라면 이 성별과 마령의 조합으로 펼쳐지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성별은 모두 암말이기 때문에 동일 부담 중량을 받게 되고요. 여기에 A형, 마령 레이스이기 때문에 4세 이상 레이스는 57kg, 여기에 3세 마필들은 2kg 감량을 받으면서 레이스가 펼쳐집니다. 총 15마리가 출전 등록을 했습니다. 서울과 부산, 부산과 서울, 이 짱짱한 암말들이 모두 다 출전한 그런 레이스인데 인기도로 본다면 작년에 우승마였던 인디언 스타가 다시 한번 인기를 모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서울에서는 서울의 오크스배 대상경주 우승을 차지했던 암말이죠. 이 제주의 하늘이 좀 가세를 해주겠고요. 이 부경의 19조 김영관 마방의 우주스타라는 마필도 이 3세 마필로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에 또 다른 3세 마필 브라이트 스타 인기를 모아줄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는 뭐 인디언 스타 그리고 제주의 하늘 브라이트 스타 우주스타 여기에 가세할 수 있는 마필들이 좀 다수 있습니다. 좀 꼼꼼하게 현장에서도 집중해서 상태 잘 체크해서요. 자, 공략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대상 경주 작년보다도 더 상금이 늘어났는데요. 이번 대상 경주에 현재까지 서울이 총 7두, 부경이 총 8두 출전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 그렇다면 어떤 경주마를 가장 주목해봐야 될까요? 네, 서울은 일단 좀 제외를 시켜 놓고요. 이 부경 쪽에 관심마 2마리를 좀 언급을 드립니다. 자, 19조 김영관 마방의 국내산 3등급의 우주스타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화요 방송에서도 많이 좀 언급을 좀 드렸었던 마필입니다. 장거리 쪽에는 좀 호흡이 좀 짧다는 느낌이 있고 이 중거리 쪽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다.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마필이고 최근 연이은 대상경주 출전했지만 장거리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번에 1400m 중거리라면 한번 해볼 만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작년에 좀 인기를 많이 모으고 이 부러졌던 19조 오뚜고뚜기를 대신해서 이 우주스타가 출전을 했는데 자, 현장에서 가장 많이 또다시 인기를 모을 수 있는 작년 우승마인 인디언 스타의
아성을 한번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1등급의 무패와 강하게 병합하면서 이번 주 준비를 했고요. 힘은 꽉 찬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마필로 이 우주스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마필은 8조 토마스 마방의 국내산 2등급의 블랙 사파이어가 되겠습니다. 자, 작년 휴양 공백을 마치고 올해 2월에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그 후에 승승장구를 하면서 다이렉트로 지금 거의 뭐 2등급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갔습니다. 기본적으로 선행과 선입, 추입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이 1400m 그리고 선두권이 좀 치열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기 때문에 이 직선에서 역전을 도모하기에는 딱 안성맞춤인 편성으로 보고 있고요. 자, 하나 걸린다면 2주 만에 빠른 주기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장 체중과 컨디션 정도는 잘 살펴주셔야겠고요. 뭐 2주 만에 나오긴 했지만 뭐 훈련 시에 강약 조절하는 모습이나 마체 밸런스나 이 속구보 때의 컨디션 자체에는 하자가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마필로 이 블랙 사파이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전 경주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했던 우주스타와 그리고 블랙 사파이어를 이번 경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경주마로 꼽아주셨습니다. 과연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지사배 대상 경주에서 어떤 경주마가 우승 트로피를 거머쥘지 끝까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금주 출전하는 경주마들 중에서 새벽 훈련 내용이 우수한 경주마를 선정해서 분석하는 베이스 온 트레이닝 코너입니다. 오늘은 총 4두의 경주마를 새벽 훈련 우수마로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주목할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인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22조 유충렬 마방입니다. 외산 4등급의 BK파크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가능성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임팩트는 약간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직전 경주는 이 럭키노바라는 강한 선행마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방에서도 작전 자체가 이 강한 선행마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바닥권의 추입보다는 좀 더 선두권에 붙이면서 한 템포 빠른 추진을 했어야 입상을 거머쥘 수 있었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이 작전의 실패라고 생각했고요. 이 기승자도 너무나도 뒤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또다시 착순권에만 안착을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수용조교와 주로조교를 좀 병행하면서 훈련에 임했고요.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한 충분한 훈련은 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현명 기수가 이번 주 직조로 좀 준비하면서 이 스포량도 좀 올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탄력도 제법 나와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 안장 교체가 실전 변화로 한번 연결이 될 수 있는 22조 유충렬 마방의 외산 4등급의 BK파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K파크는 직전 경주에서 아쉽게 머리 차이로 4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금주에는 3일 일요일 부산교차 4경주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 유현명 기수와 함께 입상까지도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경주만은 어떤 경주만가요? 27조 이상형 마방입니다. 국내산 5등급의 하이스펙이 되겠습니다. 자, 인기도에서는 완전히 밀려나는 복병권의 마필일 겁니다. 이번에도 최근에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는 부진마입니다. 액션도 없고요. 자, 일단 선두권에 빠르게 붙이기는 하는데 뒤가 없다 보니까 이 직선 구간에서 완전히 걸음이 무뎌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매번 또 주기는 빠릅니다. 마방에서 계속적으로 뭐 되면은 이 경주를 좀 출사를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주기를 조금 늘렸습니다. 마필을 충분히 쉬게 한 후 출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매번 꾸준하게 상위군 마필과 붙여가면서 훈련에 임했습니다. 지구력과 근성은 계속 보강하고 있는 그런 마필이라 언제 어디서든 한번 튀어오른 날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좀 한 템포 빠르게 한번 추천을 드리죠. 자, 이번 주 1등급의 다크스트 나이트와 같이 병합 훈련해 가면서 최근에 해줬던 상위군 병합 패턴은 잘 유지를 시켰고요. 컨디션도 하자는 없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선두권에 나서서 끝까지 한번 버텨주기를 기원하면서 이 배당 마필로 하이스펙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스펙은 직전 경주에 부진한 경주력을 보여주면서 8위로 그쳤는데요. 금주에는 3일 일요일 부산교차 1경주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직전 경주의 부진을 만회하고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경주만은 어떤 경주만가요? 12조 조용배 마방입니다. 국내산 5등급의 초동특급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따라가는 전개로도 이 가능성은 보여주고 있지만 이 선행을 나서야 조금 더 뛰어주는 선행 유리형 마필이 되겠습니다. 직전 외곽 쪽에서 초반임 소진이 조금 있었고요. 이 외곽에서 선두권에 공략하기는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좀 압박에 들어오는 마필들이 좀 다수 있었던 그런 레이스 속에서 직선에서 조금 아쉽게 좀 무너졌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적임 기수인 유현명 기수가 다시 한번 직조로 좀 준비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 스피드감은 여전히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조금 더 긴 패턴으로 훈련에 좀 임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편성만 적당하면요, 충분히 입상권 도전이 가능한 마필 12조 조용배 마방의 국내산 5등급의 초동특급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등특급은 직전 경주에서 아쉽게 머리 차이로 3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금주에는 1일 금요일 5경주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 유현명 기수와 함께 좋은 호흡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경주만은 어떤 경주마인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19조 김영관 마방입니다. 외산 1등급의 무패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추천을 좀 드렸는데 좀 한 주가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조교가 이제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수요일, 목요일 한번 체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훈련 자체는 일단 지난주에 이미 좀 어느 정도 만들어 놨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주 월요일 날 조교가 없다 하더라도 수요일, 목요일 훈련만 패턴만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기 공백 후에 5번의 레이스를 뛰었고요. 이 공백 후에도 좀 적응을 해주면서 이 다이렉트로 1등급으로 승급한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이 부산광역시장배 대상경주에 나서면서 입상에 좀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자질이 있는 만큼 1등급에서 입상권, 이 편성만 잘 만나면 충분히 도전 가능한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병합훈련 위주로 컨디션 자체를 잘 끌어올린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주 출전을 한다면 주의가 필요한 마필 19조 김영관 마방의 외산 1등급의 무패를 마지막 마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패는 직전 경주에서 인기도만큼의 활약을 펼치지 못하면서 4위로 아쉬운 성적을 냈는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재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금주 시행되는 부산경마를 빠르게 짚어봤습니다. 금주 부산 경남 지역은 화창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말에는 최저 기온이 18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까지 오르면서 서늘한 날씨가 예상이 되는데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주 역시 부산 경남 지역은 금요일에는 10개 경주, 일요일에는 6개의 교차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를 끝으로 야간 경마 주간이 모두 마무리가 되면서 금요일 1경주는 11시 30분에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경주인 10경주는 오후 6시에 시행이 됩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는 일요일 9경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사배 대상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현재까지 서울에서는 제주의 하늘을 필두로 총 7두의 경주마가 출전 신청을 했고요. 부경에서는 인디언스타를 필두로 총 8두의 경주마가 출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번 경주 3세 이상의 암말들이 출전하는 경주인데요. 과연 어떤 경주마가 우승 트로피를 거머쥘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리뷰앤프리뷰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다음 주에 더 알차고 유익한 소식으로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